자, 7장 차원과 부분 공간, 디멘전과 서브스페이시스. 자, 오늘은 일단 7장 1절 기저와 차원의 성질, 또 행렬이 갖는 기본 공간들, 또 차원 정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공간의 차원 개념과 구조는 우리에게 익숙한 기하학적 아이디어들을 이용한 시각화, 데이터의 효과적인 분석을 통하여 데이터 구조에 대한 빠른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궁극적으로 선형대석의 모든 응용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 차원과 부분 공간의 아이디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제 먼저 기저, 또 디멘전, 차원을 정의하고 그 성질들에 대해서 공부한 후에 그것들을 이용해서 행렬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행공간, 열공간, 또 영공간, 널스페이스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를 통해서 차원 정리, 디멘전 정리, 또 랭크 정리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사형을 표현하기 위해서 공간의 정규 직교 기조를 구하는데 이 과정을 그라함 슈미츠 정규 직교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정규 직교 기조를 구하는 프로세스를 배우고 그것을 이용해서 QR 분해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최저 제곱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 제곱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은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가졌을 때 보통 그 답이 언제나 그 문제가 언제나 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해를 갖지 않을 경우에도 가장 근사한 해를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장을 배우고 나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수학적 리니어 시스템 이퀘이션으로 바꿔놓으면 그러면 해가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가장 근사한 해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봤듯이 이 기저도 알아야 되고 디멘전도 알아야 되고 그 기본 공간들 사이의 관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규직교 기저를 구하는 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입문 과정에서 요 정도까지 배우고서는 한 학기에 마치는 경우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중간고사 마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한국의 전통수학. 읽을 거리로 예를 들어서 이런 연립방정식들이 이런 연립방정식 문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울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백 년 전 조선시대에 있던 이수신편에 있는 남법가에 나온 스님이 만두 100개를 가지고 100명의 스님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큰 스님에게는 3개씩 나눠주고 작은 스님에게는 3사람당 1개씩 나눠준다면 나눠줘서 딱 맞아떨어졌다면 그러면 큰 스님은 몇 명이고 작은 스님은 몇 명일까요? 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런 책에 있었습니다. 이런 책. 그래서 실제로 이때 내가 수학능력시험 출제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게 지문으로 사용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걸 풀려면 x 플러스 y는 100인데 3x 플러스 3분의 1 y도 100이고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이제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큰 스님의 수는 25명이고 작은 스님의 수는 75명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수리적인 문제 풀이는 사실은 수백 년, 수천 년에 어느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어느 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수학적 사료를 적지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워서 또 일본은 또 일본 수학을 발전시켰고 그런 것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 더 읽어보도록 하고, 자, 7장 1절 기저와 차원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산다, 또 4차원 공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시간이라는 게 추가를 하나 더 보태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등등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차원은, 차원의 이 수학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 차원의 개념에 대해서 2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차원 공간 Rn을 생성하는 벡터들 중에 최소의 집합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그래서 Rn의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저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3장 4절에서 배운 1차 독립과 이 스팬, 생성의 개념을 활용합니다.
벡터들의 1차 결합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스패닝 셋이라고 했죠. 그리고 1차 독립, 1차 종속에 대해서 앞에서 개념을 배웠었죠. 이 두 개념을 섞어서 아래 정의를 만들게 됩니다. RN의 부분집합 S가 아래의 두 조건을 만족하면 이 S를 V의 베이시스, 기저라고 합니다. 베이시스. 두 조건이 이 집합 S가 1차 독립이어야 되고, 두 번째, 이 S의 스팬이 RN 전체가 돼야 됩니다. 자, RN의 부분집합 S가 아래의 두 조건을 만족하면 S를 RN의 기저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S가 RN에서 1차 독립이고, 그 S의 스팬이 이 전체 집합인 RN이 되면, 그러면 이 S가 RN의 기저라고 합니다. 기저. 베이시스. 그쵸? 자, 봅시다. 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V를 RN상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 V의 임의의 0 아닌 벡터는 V의 기저를 이룬다. 자, 그러니까 그 V를 라인이라고 하면 이 라인상에 있는 논제로 벡터는 라인, 그거의 1차 결합으로 이 라인을 다 생성할 수 있죠. 그리고 논제로 벡터 하나는 자기 자신이 1차 독립이죠. 그러니까 1차 독립이면서 그거에서 1차 결합으로 라인을 다 만들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죠. 따라서 기저예요. 영아닌 벡터는, 모든 영아닌 벡터는 다 요 라인의 기저가 된다는 소리예요. 또 V를 RN상의 원점을 지나는 평면이라고 하면 이 평면에 안에 있는 임의의 서로 상수배가 아닌 영아닌 두 개의 벡터는 V의 기저를 이룬다. 왜 그럴까요? 자, 영아닌 서로 상수배가 아닌 두 벡터는 1차 독립이죠. RN에서. 1차 독립이고, 두 번째, 그 서로가 상수배가 아닌 두 개의 벡터 1차 결합으로 그 평면을 다 만들 수가 있죠. 형성할 수 있죠. 즉 V를 만들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스팬하고 1차 독립하니까 기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에 원점을 지나는 평면은 임의의 0 아닌 두 개의 벡터들이 다 그 평면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1차 독립이니까, 그러니까 기저가 되는 거예요. 또 부분 공간 중에서 이 트리비얼 서브스페이스, 0벡터 하나밖에 없는, 이것도 부분 공간이에요. 0벡터 하나밖에 없는 것도 부분 공간이에요. 왜냐? 그 투스텝 서브스페이스 테스트에 의해서 이게 부분 공간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부분 공간에는 일단 1차 독립인 벡터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저를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죠. 그래요. 근데 또 이거를 항진 명제를 이용해서 생각한다면, 논제로 벡터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논제로 벡터가 있어서 그것이 이런 두 조건을 만족하면 그걸 기저라고 한다 하고 정의를 하면은, 그러면은 실제로는 논제로 벡터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정이 false가 돼서,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건 간에 다 true가 돼서 항진 명제에 의해서 이 논트리비얼 솔루션 스페이스는 기저가 존재한다고 얘기해도 또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어쨌든. 근데 그 기저의 모양은 뭐냐? 제로 벡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차원은 뭐냐? 0차원. 자, 어쨌든 그거는 그냥 특수한 예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제 2. R2의 기본 단위 벡터 E1, E2가 있죠. 자, E1, E2로 이루어진 집합 S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S는 당연히 우리가 서로가 1차 독립이죠. 그 다음에 1차 독립에서 R2를 생성하죠. 따라서 S는 R2의 기저가 되는 겁니다. 표준 기저죠. 일반적으로 RN의 기본 단위 벡터들 생각할 수 있죠. E1, E2, EN. 여러분들 전에 봤죠. 기본 단위 벡터들. 요것들이 1차 독립인 거는 쉽게 확인할 수 있죠. 1차 결합 이퀄 0이라고 놓으면은 당연히 CI들이 다 0이어야 되니까 1차 독립이죠. 1차 독립이면서 또 RN 안에 임의의 벡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이 임의의 벡터들은 이 아이들의 1차 결합으로 언제나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스팬이 된다는 소리죠. 임의의 벡터가 이것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되니까. 그러니까 1차 독립이면서 스팬하니까 이것이 기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S는 RN의 기저가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것을 RN의 표준 기저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들의 모임을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베이시스. 자,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벡터들이 1차 독립인지 아닌지를 이제 기저를 찾아야 되는데, 기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주어진 벡터들이
우리가 찾은 벡터들이 일자 독립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죠. 자, 그 방법이 뭐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작에서 이미 배웠었는데 이 주어진 벡터들 xi들이 1차 독립인 걸 보이려면 그 1차 결합을 이퀄 0이라고 놓고 0벡터라고 놓고 이 개수가 다 0인 걸 보이면 되죠. 자,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주어진 벡터들을 행렬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행렬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 xi들이 이제 컬럼 벡터로 가지는 그런 행렬이 되는 것이죠. 자, 그걸 다시 쓰면은 뭐 첫 번째 컬럼은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n번째 컬럼 이렇게 만들어진 행렬을 A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제 C를 다음과 같은 벡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건 이게 C가 n×1 벡터거든요. n×1 벡터. 그러니까 1×1 행렬에다가 트랜스포즈를 씌워준 것이죠. 보통 이렇게 쓰는 것이 귀찮으니까 이 열 벡터를 xi를 타입하기 쉽게 보통 이렇게 꺾기 대신에 가로로 열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것은 열 벡터예요. n×1.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타입 칠 때 훨씬 C가 편하죠. 그래서 타입에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걸 이렇게 바꿔 쓰는 것일 뿐입니다. 자, 어쨌든. 자, 1차 독립인 걸 보인다는 것은, 자, 요 벡터들, 요걸 보여야 되는 건데, 요거를 요렇게 바꿔서 행렬로 바꿔놓으면은, 결국은, AC 이퀄 0이란 연립방정식에서 C라는 벡터가 0벡터인 것만 보이면 되는 것이죠. AX 이퀄 0의 솔루션인 C가 0벡터다. 그러면 요 CI들이 다 0이라는 걸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 독립인 걸 보이는 것은 결국은 이런 연립방정식에서 이 연립방정식이 트리비얼 솔루션을 갖는다. 트리비얼 솔루션만 갖는다. 그것을 보이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즉 동차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면 A라는 행렬에다가 C라는 벡터를 곱해주면 행렬 곱하기 벡터가 0. 요것이 0 벡터만을 해로 가지려면 어떤 이 조건이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이게 정사각 행렬일 경우에는 정사각 행렬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역행렬을 여기다 곱해줄 수 있죠. 역행렬 곱해주면 C 이퀄 0. 딱 그거 말고 다른 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1차 독립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 주어진 벡터들 갖고 행렬을 만들어서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만 구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이 A가 정사각 행렬일 경우에.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면 그러면 언제나 A의 열 벡터 또 행 벡터는 각각 1차 독립이 됩니다. 먼저 우리는 열 벡터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를 1차 독립인 걸 보였으니까 거꾸로 디터미넌트는 A의 디터미넌트나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가 똑같죠. 그러니까 A의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는 0이 아니라는 소리니까 여기서 이 행렬에서 지금 컬럼 벡터가 1차 독립인 걸 보였으면 마찬가지로 이 로우 벡터들도 1차 독립인 게 그냥 보여지는 셈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Q&A에서 이거 누가 질문했었죠? 그렇죠? 1차 독립이 로우가 1차 독립이면 왜 컬럼도 1차 독립이냐? 근데 정사각 행렬인 경우에는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A의 디터미넌트하고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가 같으니까 하나만 0이 아니면 다른 것도 0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로우가 1차 독립이면 컬럼도 1차 독립이어야 된다. 그 개수가 같을 때 그 얘기입니다. 엄군 아니었어? 유군이었다. 이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1차 독립인 거를 보이는 아주 쉬운 방법을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를 이용하면 기절을 찾을 때 아주 좋은 그런 방법. 자,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를 이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행렬로부터 벡터 공간의 기절을 찾아내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위에 얘기한 내용을 정리 7.11로 모아봤습니다. 벡터 공간 Rn에서 n개의 열 벡터 x1부터 쭉 xn까지 이렇게 열 벡터들 컬럼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컬럼 벡터들이 1차 독립일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이냐? 요 x1, x11, x12, x1n, xn1, xn2, xn 요것들을 컬럼 벡터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기만 하면 if and only if로 요 벡터들은 1차 독립이 되는 겁니다. 증명을 한번 보여줄까요? 그럼 임의의 C에 대해서 요 벡터들을 갖고 1차 결합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죠. 1차 결합 만들어내면 요것을 다시 풀어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요 풀어 쓴 것을 다시 모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것은 결국은 연립방정 이 행렬에다가 이 C 곱해서 제로 벡터를 구해내는 소리죠. 즉 AC 이퀄 제로라는 연립방정식이 연립방정식인데 이 연립방정식으로부터 만약에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 그러면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자명한 해밖에 갖지 않게 되고 또 거꾸로 자명한 해밖에 안 갖는 데는 소리는 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어야만 된다는 소리죠. 이게 0이라 그러면 트리비얼 솔루션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논 트리비얼 솔루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의 상수에도 다 논 트리비얼 솔루션이 되고 해서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것이 자명한 해를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앞장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xi들이 1차 독립일 필요 충분 조건은 델타가 즉 디터미넌트 오브 이 행렬이 0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건을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카스 도구를 이용한다면 벡터들을 구할 때 벡터들을 갖고 딱 그 프로그램에다가 벡터 집어넣고선 디터미넌트 구하는 건 너무 쉽잖아. 그래서 그게 0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그러면 복잡하게 연립방정식을 만들고 그걸 풀어서 해가 그거밖에 없는지를 보이는 것보다 훨씬 쉽죠. 자, 갑시다. 자, 그 다음. 위의 행렬식을 이용한 1차 독립 판정법을 이용하여 R3의 세 벡터를 적용하면 자, 이것을 컬럼 벡터로 놓고 디터미넌트 구하면 9야. 0이 아니지. 따라서 1차 독립인 걸 그냥 알 수 있죠. 또 E1, E2, E3 외에도 요 100, 110, 111 이런 벡터들의 집합은 기저인가? 이것도 생각해 봅시다. 100, 110, 111 컬럼 벡터로 하는 행렬. 디터미넌트가 뭐가 돼요? 1이잖아.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1차 독립인 것이죠. 1차 독립이니까 그러고선 이것 1차 독립이고 이것도 실제로 기저가 됩니다. 기저가 되는 걸 보려면 생성만 보이면 되죠. 생성. 요것들이 그 S가 R3를 생성하는 걸 보여봅시다. 생성하는 거 어떻게 보여요? 즉 임의의 벡터들이 요 C와 요 X1, X2, X3 1차 결합으로 표시되는 걸 보이면 되는 것이죠. 즉 임의의 벡터를 요 1차 결합으로 놓고 요 개수를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연습 방식 풀어봅시다. 풀어보면 요거 그대로 쓰면 이렇게죠. 요것을 보면 X는 C1 플러스 C2 플러스 C3고 그리고 Y는 C와 C2 플러스 C3고 G는 C3니까 이런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죠. 여기서. 그렇죠? 만들어지죠. 자, 이 연립방정식. 이 연립방식 푸는 건 어때요? 이 푸는 거는 요 개수행렬이 뭐야? 이렇게 생겼죠. 이게 가역행렬이죠. 가역행이니까 역행렬 존재하죠. 역행렬 존재하니까 이거 역행렬 구해서 곱하면 바로 C1, C2, C3가 딱 나오죠. 그렇죠? 따라서 C1, C2가 존재하니까, 그 말이 항상 해를 갖는 데는 소리고, 따라서 스팬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1차 독립이고 스팬하니까 기저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기저를 판단하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저가 갖는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집합, S가 Rn의 기저일 때, 이 Rn의 R개의 벡터들의 집합 T, 여기는 N개예요. Rn 안의 기저는 지금 N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런 집합, R개의 성분을 갖는 집합 T가 있다고 하면, 만약 R이 N보다 더 크다면, 이 개수보다 T에 있는 벡터의 개수가 더 많다면, 언제나 종속이다. 또 거꾸로, 만약에 이 부분 집합이 1차 독립이라면, 그 R은 N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 언제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 스페이스에 기저가 있단 말이에요. N차원 공간에 기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언제나 N개 벡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 N개보다 더 많은 개수를 갖는 것은 1차 독립일 수가 없고, N개의 벡터보다 만약에 어떤 그거의 부분 집합이 1차 독립 집합이라고 하면 그 개수는 N보다는 언제나 같거나 작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이 정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 증명은 여기서 보듯이 S가 Rn의 기저이므로 집합 T에 속하는 모든 벡터는 이 XI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1차 결합 표시되니까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죠. 1차 결합 표시할 수 있지. 그러면 요 1차 결합인 요걸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 X 그 임의의 CI들에 대해서 요 YI들을 1차 결합을 이퀄 0이라고 놉시다. 이렇게 놓으면
그러고선 이제 요 개수들이 도대체 뭐여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0인 걸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요걸 다시 정리하면 요걸 여기다 대입하면 이런 식이 나오죠. 근데 xi들이 다 1차 독립이라 그랬죠. 요 xi들이 다 1차 독립이니까 요 개수들은 다 0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요 개수들이 다 0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for all i에 대해서 요 코에피션트들이 다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요걸 다시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요걸 풀었으면 i가 1일 때 첫 번째, i가 2일 때 두 번째, i가 n일 때 마지막 번째. 요 연립방정식이 돼요. 자, 이 연립방정식을 갖고 생각해 봅시다. 이 연립방정식이 r개의 미지수 C1부터 CR을 갖고 n개의 식으로 된 동차 연립방정식이에요. 이 동차 연립방정식이 되면 다 1장에서 배웠듯이 r이 n보다 크다 그러면 동차 연립방정식은 언제나 논트리비얼 솔루션을 갖는다는 걸 배웠었죠. 연립방정식은 유일한 경우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 그랬죠. 유일한 해를 갖거나 아니면 무수히 많은 해를 갖거나 아니면 해가 존재하지 않거나. 근데 r이 n보다 크면은 이게 언제나 동차 연립방정식인 경우에는 자명하지 않은 해를 따라서 r이 n보다 크면 동차 연립방정식은 자명한 해를 갖지 않기 때문에 t는 1차 종속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1차 독립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다음 정리 7.1.3인데 집합 S와 T가 Rn의 기저이면 이 위에 정리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만약 개수가 이게 N이고 이게 M인 원소를 갖는 이 두 개의 집합이 Rn의 기저이면 그러면 이 N과 M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위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1차 종리, 그러니까 이게 더 크면 1차 종속이고 1차 독립이면 이걸 넘을 수가 없고 하던 소리는 1차 독립이면서 스팬하려면 그 둘은 같은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정리 7.1.3입니다. 증명은 S와 T는 Rn의 기저의미로 모두 1차 독립이고 따라서 정리 7.1.2에 의해서 M은 N보다 같거나 작고 또 N이 M보다 같거나 작기 때문에 N하고 M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차원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집합 S가 Rn의 한 기저일 때 S에 속하는 벡터의 개수를 Rn의 디멘전이라고 하고 이것을 디멘전 오브 Rn으로 표시합니다. 즉 디멘전 오브 Rn은 N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0부분 공간의 차원은 이제 0이 되는 겁니다. 그 정리에 의해서. Rn이 N차원이므로 Rn의 N 플러스 1개 이상의 벡터들의 집합은 항상 1차 종속이라는 것이 앞에 그 정리에서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리 7.1.4가 Rn 안에 N개의 벡터들의 집합 S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자, S가 1차 독립이면 S는 Rn의 기저이다. 무슨 얘기냐면 Rn 안에 있는 N개의 벡터들의 집합이 1차 독립이라면 무조건 기저다. 그러니까 Rn 안에 있는 N개의 벡터들의 집합이 1차 독립이면 그 집합은 무조건 기저라는 소리고 또 S가 Rn을 생성한다 그러면 즉 S의 스팬이 Rn이라면 그러면 S는 Rn의 기저이다. Rn 안에는 N개의 벡터가 Rn을 생성한다 그러면 그것은 1차 독립이어야만 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기저여야만 된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Rn 안에 있는 기저는 맥시멀 리니어 인디펜던트 셋이고 Rn 안에 있는 기저는 미니멀 스패닝 셋이다는 게 이 정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Rn 안에 있는 기저는 1차 독립인 부분 집합 중에서 가장 큰 거고 Rn 안에 있는 기저는 Rn을 스팬하는 Rn 안의 부분 집합 중에서 가장 작은 거다. 그 얘기가 요 얘기예요. 이걸 증명하려면 먼저 그 1차 독립이라 그러면 기저니까 스팬만 보이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스팬하면 기저다. 그러면 S가 1차 독립이라는 것만 보이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각각 그걸 보인 겁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1번에서는 1차 독립이니까 스팬을 보이려면 그러니까 N차원이므로 임의의 X에 대해서 이 집합을 생각해 보면 이게 당연히 N 플러스 1개의 벡터니까 1차 종속이죠. 1차 종속이니까 컨비네이션이 존재하죠. 논 트리비얼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존재하죠. 즉, 요 중에서 0 아닌 이제 CI가 존재한다는 소리죠.
만약 Cn 플러스 1이 0이라 그러면 모순이 생기므로 Cn 플러스 1이 0이 아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Cn 플러스 1이 0이 아니니까 그걸로 나눠줘서 이렇게 개수를 구해준다면 그러면 X가 요것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다 그러면 X는 없어도 임의의 X가 다 요 XI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될 수 있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S가 요 XI들에 의해서 스팬된다는 소리죠. 따라서 S의 스팬이 Rn 전체가 된다. 그래서 1차 독립이면서 스팬하니까 기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스팬하면 1차 독립이다. N개의 벡터가 Rn을 스팬하면. 1차 독립인 걸 보이기 위해서 만약 by the way of contradiction, 모순을 이용한 증명을 사용합시다. 만약 S가 1차 종속이라면 그러면 모순이 생긴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1차 종속이라면. 자, 봅시다. 1차 종속이라면 XJ가 다른 XI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소리죠. 1차 종속이니까. 자, 그런 J가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요 S1, 요 집합은 S의 진부분 집합이죠. 요것도 Rn을 생성하는 거죠. XI들이 생성하는데 XI 중에 하나는 XJ는 나머지들도 생성할 수 있으니까 그 나머지만 갖고 전체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S1이 1차 독립이면 그러면 생성하는 거예요. 1차 독립이면 Rn을 생성하는 S의 부분 집합. 즉 Rn의 기저가 되는 겁니다. 기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Rn이 n차원 공간이니까 기저의 개수는 뭐여야 돼요? Rn은 n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기저는 개수가 딱 n개여야 되거든요. 근데 n-1개가 기저가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S1은 1차 독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1차 독립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차 종속이어야 돼요. 1차 종속이면 또 같은 방법으로 또 1차 종속이니까 또 하나 그 나머지 중에서 또 하나가 다른 것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또 같은 아기먼트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하나를 뺀 부분 집합 S2를 얻어요. 그럼 그 S2가 SJ 프라임 뭐 다른 거 하나를 스팬하고 또 그것들이 XJ를 또 스팬하니까 결국은 이 S2도 이 부분 집합 S2도 Rn을 스팬하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근데 그러면 또 이것도 스팬하니까 스팬하니까 이게 그럼 1차 독립이냐 종속이냐 물어보는데 이게 1차 독립이면 디멘전의 그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게 또 모순이 생겨요. 따라서 이것도 1차 종속일 수밖에 없어요. 1차 종속이니까 또 다음 거, 또 다른 걸 찾아서 나가게 되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S가 유한 집합이었으므로 한참 내려가다 보면 어느 정도 멈추게 되죠. 멈추게 되는데 결국은 멈추게 되니까 그 멈추게 돼서 하나가 남게 되면 그건 1차 독립이어야만 되는데 그럼 또 모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다 모순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만약 S가 1차 종속이라고 가정을 하면 다음과 같은 논리에 의해서 모순이 언제나 나오게 돼요. 앞에 정리 7.1.3에 의해서. 따라서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가정이 틀렸다. 그래서 1차 종속일 수 없다. 그래서 1차 독립이어야 된다. 그래서 S는 1차 독립이어야 되고 따라서 스팬하면 1차 독립이어야 되고 그래서 Rn의 기저가 된다는 것을 보인 셈이 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그 선형대수학에서 티피컬한 증명의 테크닉이에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 예제 5번은 3차원 공간에 3개의 벡터가 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행렬로 만들어서 디터미넌트를 구했더니 0이 아니다. 그럼 1차 독립이죠. 그러면 뭐예요? R3 안에 3개의 벡터가 1차 독립이다. 그러면 기저가 되는 거예요. 기저를 구한 거죠. 정리 7.1.5는 S를 Rn의 부분 공간 V의 기저라고 한다면 V의 모든 벡터 V는 S의 벡터들의 유일한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 유일한. 이 기저에 가는 성질이에요. 기저가 있으면 어떤 벡터가 있다. 그러면 그 벡터를 이 기저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여요?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다 똑같아서 Ti하고 Ti 프라임이 다 똑같아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표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일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일 때 뭘 썼냐면 이 VI들이 기저니까 1차 독립이라는 걸 사용해서 요 개수들이 다 0이라는 걸 사용했고 그 개수들이 다 0이니까 Ti하고 Ti 프라임이 다 같아진다. 그래서 두 개의 표현은 같은 표현이다. 그래서 이 표현이 유일하다 보여준 거예요.
이 성질이 뭐냐면 V 안의 모든 벡터를 자신의 유일한 일차계로 표현한다는 기저의 성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저가 아닐 경우에는 유일하게 표현되지 않는 걸 보여주는 예가 다 마지막 예입니다. 봅시다. S라는 R3 안에 4개의 벡터가 있죠. 그러면 이게 벌써 R3 안에 4개의 벡터니까 1차 종속이 되죠. E1, E2, E3가 기저인데 그 기저 3개보다 더 많은 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 V를 이렇게 3V1 플러스 4V2 플러스 5V3 플러스 0 V4로도 표시할 수 있고 또 2배의 V1, 3배의 V2, 4배의 V3, 그 다음 1배의 V4로도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저가 아니면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어요.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의 벡터가 다양한 일차계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이 S가 기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연습 문제들은 이제 주어진 벡터들이 1차 독립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들, 뭐, 여러분들 여기에서 확인해 보면은, 1차 독립인 것들을, 그러니까 행렬을 가지고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1차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주면은 이게 이제 디터미넌트가 우리가 구한 디터미넌트가 0하고 같으냐 물어본 건데 같지 않다. 그래서 false다. 따라서 1차 독립이다. 이제 그런 걸 유도한 겁니다. 같은 식으로 쭉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벡터들을 가지고 행렬을 만들어서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1차 독립인지 아닌지를 구해주는 문제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진 벡터들이 기저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1차 비저이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 1차 독립을 어긋나는지 또 스팬을 어긋나는지 이제 그런 걸 확인해서 기저이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대부분 앞에서 배운 내용대로 그리고 그 Rn 즉 n 공간 Rn의 기저가 기저들의 원소의 개수는 n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개수 주어진 벡터들의 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는 보고선 그것이 기저인지 아닌지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뭐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연습 문제들이 쭉 지어졌으니까 찾아보면 됩니다. 하이퍼플레인의 기저와 차원을 구하는 문제도 있고요. 결국은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니까. 그리고 이제 토론과 발표 문제에서는 주어진 벡터들이 기저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또 선형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 선형방정식의 해공간의 차원은 최대 얼마까지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차원을 배웠으니까 이제 기저를 구해서 차원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1차 독립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문제. 하이퍼스페이스의 디멘전. 그러니까 A의 하이퍼스페이스의 하이퍼플레인의 디멘전은 이제 n-차원 공간 안에 있는 논제로 벡터 A의 하이퍼스페이스의 디멘전은 n-1차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풀어보면은 이 연립방정식이 구해지고 이 연립방정식 솔루션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미지수는 n개고 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n-1차가 됩니다. 그래서 디멘전이 n-1차원이다. 그런 문제들이 주어집니다. 뭐 이상으로 그 벡터 스페이스의 기저와 차원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